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에 오늘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는 실적을 또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여기에 일부 금융주 그리고 조선주들까지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와 종목을 공략해야 할까요? 이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주인공 섹터는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에게는 또 에코프로비엠이 있잖아요. 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이렇게 제가 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 뜬금없이 갖고 오는 종목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벌써 20%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게 되면은 바닥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분들이랑 매매를 할 때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이렇게 2차 전지 같이 포트폴리오가 좀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한 30% 40%가량의 좀 수익률을 버텨주다 보니까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런 바닥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도 224일선 기준으로 1차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13만 원대 아직 찍지 않았습니다. 근데 224일선이 좀 아래로 내려오면서 지금 저항이 걸리는 구간이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 놓으시면서 13만 원대를 갈 수 있는지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좀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요소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에코프로비엠의 실적도 그렇고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 나오고 있는 뭐 공시를 보니까 ESS가 결국에는 키인가 봐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장단점을 설명을 드렸을 때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다각화가 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ESS가 우선적으로 좀 실적이 찍히다 보니까 좀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기저효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형성이 됐다라기보다는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1000% 이상, 전분기 대비해서 2000% 이상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이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음 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좀 기조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실적이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하는 초입 구간이다. 이 부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리뷰로 대결 내일의 테마를 시작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선정해주신 키워드 먼저 확인을 해보죠. 네, 아무래도 요즘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예측이 가능한 키워드입니다. 일단 바이오 테마 무조건 나올 것 같고 네. 첫 번째 테마부터 바로 열어보죠 그러면. 역시 경력이 높은 이제 아나운서 분이라 하기가 너무 힘든 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상대로 바이오 섹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쪽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SK 바이오팜이 후실적을 내면서 다시 한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이어서 일부 제약 바이오 기업들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걸 증명해줬는데 어떤 이슈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8월 달에 양봉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최근 들어 시장에 대한 부각을 많이 못 받고 있는 바이오주가 증권가에서부터 먼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이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좀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면서 오늘 종가까지는 지키진 못했지만 코스피가 다시 한번 4일 만에 3,200포인트를 달성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이 반응을 했다는 거는 끝자락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바이오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앵커님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CDMO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바이오의 메가사이클의 시작점이 항상 실적을 버는 기업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중소형주들도 더 큰 사이클이 오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는 뭐니 해도 좀 시장에서 흐름을 잘 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바로 그 시점이 온 건지 궁금해집니다. 장점과 단점으로 체크를 해보죠. 네, 우선적으로는 바이오 장점 너무나 많이 설명을 드려서 오늘 키워드 금리 인하를 했을 때에 대한 장점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자본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빌려서 사용을 하는 데에 대해서 부담감이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은행이자보다 더 높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야 되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은행에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비용 자체가 조금 더 축소가 되다 보니까 임상 실험을 하는데 좀 더 속도를 낼 수가 있다는 게 커다란 시장의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이자율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투자자산으로 좀 자금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증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바이오는 빼놓지 않고 움직여지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의 단점에 대해서도 이제는 뭐 너무나도 잘 알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이거는 그냥 10번 말해도 계속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제 변동성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이오가 급등이 나오면은 일단은 팔기 바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리적인 부담감이 요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라고 하고 싶어도 일단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단기적인 세론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가 리스크는 줄여가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임상 실험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FDA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 식약청이 어떠한 결과를 발표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다 보니까 너무 커다란 비중으로 우리가 승부수를 띄운다라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안전하게 꾸준하게 매매한다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 안에서 저희가 첫 번째 테마 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너무 뻔한 건지 돗자리를 피신 건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테마는 예상대로 2차 전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배터리 동생으로서 네. 에코프로비엔, 포스코 퓨처엔 그리고 코인테크에 이어서 오늘도 2차 전지 쪽을 선택해 주실지 궁금하기는 한데, 먼저 2차 전지 쪽의 이슈는 오늘 뭐 리튬도 그렇고 ESS도 그렇고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큰 사이클로 봤을 때 2차 전지 굉장히 좋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증권가에서 이제 하반기에는 2차 전지가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2차 전지 주주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키워나가고 있고, 이 반등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에 대한 유입이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상승에 대한 룸이 넓어질 수가 있다는 점이 좀 중요한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만들어낸 또 실적이 에코프로비엠이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159% 증가했다는 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조 효과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실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3분기, 4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비교를 할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년까지도 사이클이 좀 더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올해는 실적에 대한 정상화, 내년에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가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사이클이 생각보다 길게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장의 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믿음과 신뢰감을 좀 회복해 나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일단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차 전지 수요 항상 늘어나고 있다, 다각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호재인 것 같습니다. 한국만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전기차 산업은 캐즘 현상을 지속이 되고 있지만 글로벌 메이커 이제 진출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2차 전지는 이제 국내에 한정된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과거보다 좀 더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ESS라든지 전자기기, 로봇, 드론 이런 쪽으로 이제 산업에 대한 확장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다각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효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차 전지의 장점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이어서 단점에서 우리가 또 체크해야 할,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변동성, 원자재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나 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이런 핵심 원자재가 다시 한번 가격이 하락을 하거나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업에 대한 멀티플이 계속해서 변동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변동성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변동성을 만드는 게 사실상 이제 중국에 대한 공급 과잉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중국이 또 많이 찍어내기 시작을 하면서 공급을 과하게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소재들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중국발에 대한 이벤트들도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는 게 아직까지는 단점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따라 역시나 또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하고
바이오로 넘어가자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바이오에 이어서 2차 전지까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오늘 어느 쪽을 선택해 주실지에 대해서는 가늠이 안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두 가지 다 좀 제가 좋게 보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과연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배터리 동생을 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저를 불러주시는 분은 없지만 2차 전지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빠르게 제가 좀 천천히 볼 수 있는 종목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선택을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때가 왔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자. 좀 이 전략이신 것 같은데 바이오 안에서 탑픽으로는 어느 종목을 보셨을까요? 네, 그중에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제는 멀티플이 개선이 되고 있는 네이처셀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이면 조인트 스템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냥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인트 스템 그 한 가지만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 좋은 소식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FDA 3대 가속 승인 프로그램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FDA의 인정을 받고 공식 승인은 아니지만 공식 승인까지 가는 루트가 굉장히 빨라졌고 지금은 지금 가망이 없는 환자라든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한테는 조인트 스템을 네이처셀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주에서는 법적으로 이제 진행이 거의 다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내 상용화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인트 스템에 대한 기대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네이처셀이 추가적인 반등이 좀 크게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바이오 기업이랑은 다르게 네이처셀은 조인트 스템을 거의 단독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가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로열티를 분배하는 게 아니라 독점적으로 모든 실적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가져갈 수 있는 글로벌 매출 자체가 한 1조 원이 넘어간다는 전망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동력이 굉장히 크게 될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까지 좀 차별을 갖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김민성 매니저는 좀 바닥에 있는 종목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좀 급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이처셀은 상승에 대한 룸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있진 않지만 좀 더 빠른 종목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넥스트레이드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가 편입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조인트 스템에 대한 시각적 승인 기대감 때문에만 올라갔던 가격이 62,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FDA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에 대한 기대감으로 결과치가 좀 더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룸 바라보신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는 5만 원까지는 가능하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32,000원으로 약간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리스크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고점 탈환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김민성 매니저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무료 방송은 내일로 기약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장중에도 계속해서 중요한 정보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종목 선정에 대한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이버 밴드 입장하신 다음에 텔레그램까지 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소개 드리고 있으니까 인사이트 놓치지 마시고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